안녕하세요. 예, 물리치료사의 노동권익을 위한 임과 함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휴일, 휴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관심이 많은 주제였죠. 아직 안 보셨다면 위에 더보기 클릭해주세요. 이번 시간에는 임금, 돈에 대해서 알아보는 내 임금은 알고 일하자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과 함께 임놈입니다. 오늘 주제는 임금인데요. 저 진쌤은 왜 일하시나요? 돈 벌려고 네, 일합니다. 맞아요. 저도 예. 마찬가지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이 제일 중요한 이유 중 하나겠죠. 그래서 오늘은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리고 휴일이나 연장 근무할 때 어떻게 계산될지, 그리고 내가 그만둘 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급여 계산하는 게 힘든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1년차 물리치료사 선생님의 경우 최저 시급을 받고 일하시거나 시급제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네. 시급을 월급으로 바꾸는 방법이 좀 곤란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냥 내가 한 달에 일한 근무 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하면 내가 일한 만큼 더 못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휴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주일을 개근하면 하루에 유급휴일을 준다. 예. 이게 주 휴일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내가 월급을 계산할 때는 이 일주일에 추가로 발생하는 하루 주휴일에 대한 수당, 주휴수당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주일에 추가로 하루치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주일에 5일 근무한다고 볼게요. 일주일에 5일 근무하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40시간 근무한다. 그냥 곱하기 시급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추가적으로 하루치 급여 8시간 분을 더 받습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48시간 분을 예.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한 달에 몇 주가 있을까요? 4주, 5주 있는 데도 있고.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계산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는 4.34주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하루에 일하기로 한 날, 예를 들면 1일 8시간씩 근무한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48시간 예. 곱하기 시급 곱하기 4.34주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복잡한데? 네, 복잡하죠. 예. 그러면은 지금 화면을 capture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네모칸에 내가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을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모칸에 일주일 근무하는 날 수를 예.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도 어려우면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런 상담이 있었네요. 예.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5월 1일에 근무를 하셨대요. 네. 우리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추가 수당이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추가 수당이 있나요? 네. 5명 이상인 병원의 경우에는 추가 수당이 붙습니다. 5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노동절에 일을 했으면 한 달치의 하루치 월급을 더 받아야 돼요.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네. 예. 가산수당을 붙는 경우가 언제냐면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50%를 할증해서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연장 근로입니다. 네.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야근이라는 건 원래 연장 근무예요. 네. 그래서 하루 8시간이 넘어가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넘어가는 경우 50%를 더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혹은 내가 다른 동료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짧다고 한다면 사전에 정한 하루 근무 시간 혹은 일주 근무 시간보다 더 일하면 50%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야간 근로 수당이라고 있어요. 예.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를 야간 근로라고 하는데요. 힘들잖아요. 네네. 이때는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휴일 근로 수당이라고 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노동절, 예를 들면 30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는 공휴일, 네. 그다음에 주휴일 이럴 때 일을 하면 돈을 더 받게 되는데요. 요건 조금 복잡해요. 8시간 미만인 경우, 예를 들면 내가 5월 1일 날 7시간 근무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는 50%고요. 8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할증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좀 복잡해서. 네. 5월 1일 날 일을 했습니다. 네. 10시간이나 일을 했대요, 이분은. 오래 일을 했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일단 10시간 분을 받습니다. 네. 그죠? 그 다음에 8시간 분에 대해서는 50%더 받아요. 그럼 4시간 분을 더 받겠죠? 네. 그 다음에 넘어가는 2시간 분에 대해서는 100%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2시간 분을 더 받습니다. 그럼 총 계산을 하면, 계산하면 한 16시간 정도를 받아야 됩니다. 10시간 그렇군요. 근무했지만 16시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휴일에 근무하거나 내가 일하기로 한 시간보다 근무를 추가로 하거나 네, 또 밤 10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일을 하면 돈을 더 받아야 한다. 맞아요. 근데 병원에서 잘 안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문제가 병원에서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내가 근무했다는 거에 대해서 돈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달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일했다는 거에서 증명을 해야 됩니다. 복잡하죠. 네네. 그래서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
집에 일지를 좀 작성하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일을 했다. 왜? 환자가 이런 시술을 받느라 오래 걸려서 써놓으신다거나 아니면 내가 퇴근할 때 병원 시계를 좀 찍으셔도 괜찮아요. 예. 증거. 제가 저희 와이프한테 많이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경우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출퇴근을 교통카드로 한다. 그럼 교통카드 연락하면 팀원이 얘기해도 되겠죠? 뭐 팀원이 그쵸. 뭐 카드사를 전화하면 그 내역을 다 뽑아줍니다. 시간이. 예, 그럼 내가 언제 출근했고 언제 그쵸. 퇴근했고 대략적으로 나오잖아요. 확실한 예, 기록이죠. 이런 것들을 예. 조금 수집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만약에 계속 안 준다면 결국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신고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죠? 요거는 마지막 특강 시간에 다 말씀드릴게요. 해고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임금 체불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네. 예, 병원들의 경우에 근로계약서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때 내가 연장 근무를 하면 수당을 더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병원들이 고정적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요일 날 야간 진료 때문에 8시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맞아요. 이 2시간 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이 2시간 분에 대해서는 50% 가산해서 월급을 책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내용 없이 근로계약서에 뭐 연봉 3천만 원, 여기에는 연차 휴가 수당도 들어가고 연장 근로수당도 들어가고 야간 근로수당도 들어가고 등등등 계속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불법일까요? 합법일까요? 합법?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면 이런 포괄임금제는 근무 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면 출장을 계속 나가서 내가 근무 시간 몇 시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는지 모르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노동자한테 불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따라서 뭐 출장을 많이 가는 데인데 근로기준법보다 훨씬 좋다. 이런 경우면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아까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죠. 2시간 고정적인 연장 근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근무를 했으면 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처럼 포괄적으로 다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계산했을 때 더 근무했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고용노동부 해석은 연차휴가 수당을 포함해서 월급 지급하는 거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일부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차후 퇴사 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네. 규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게 퇴직금을 사전에 지급하는 거는 불법입니다. 왜냐면요. 퇴직금을 중간에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집이 없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거나 전세자금? 예, 전세자금이거나 아니면 집을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족들이 아파서 돌봄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퇴직금 달라고 하거나 이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퇴직금은 퇴직 시에 지급해야 됩니다.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첫 번째는 연봉 3천만 원, 퇴직금 10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라면 이미 퇴직금은 지급된 걸로 보고요. 다만 이 퇴직금 항목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봐서 결국에는 나중에 받을 퇴직금에서 차감해서 지급해도 가능하긴 하다라고 법원에서 얘기하고 있긴 해요. 좀 복잡한 얘기지만 네. 그래서 퇴직금 100만 원이 써 있다면 나중에 계산했을 때 퇴직금이 계산 나올 거잖아요. 예를 들면 300만 원이다. 그러면 이 100만 원을 빼서 200만 원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그냥 연봉에 3천만 원 써 있고 퇴직금 포함한다. 이건 꼼수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퇴직금 지급되지 않은 걸로 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퇴직금 얘기를 하셨는데 퇴직금에 대해서 좀 더 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DC형이다, 뭐 DB형이다 등등 뭐 종류가 좀 있잖아요. 네. 어떤 거예요? 퇴직금이 좀 복잡합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퇴직금이란 건 뭐냐면 내가 1년 이상 근무하면 1년마다 30일치의 금을 추가적으로 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쵸,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하루치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냐? 이 법정 용어로 평균 임금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직전 3개월 동안에 총 번 월급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예를 들면 매년 뭐 상여금이 얼마씩 있다. 그럼 그거에 12분의 3도 들어오고요. 예. 연차휴가 수당도 받았었다. 그럼 연차휴가 수당의 12분의 3도 이 월급에 다 들어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거를 나누기 내가 그만두기 전 3개월 동안의 달력에 있는 일수 나누면 평균 임금이 계산이 돼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월급 300만 원이에요. 네. 연차휴가 수당도 70만 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3월 31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둔대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뒤에 떠 있죠. 예. 한번 보면 300만 원 곱하기 3개월 더하기 70만 원 곱하기 12분의 3 예. 이렇게 계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1월부터 3월까지는 며칠일까요? 90일이에요. 그렇죠. 90으로 나누면 10만 한 1,000원 정도 나옵니다. 여기 하루치 내가 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1년마다 30일치를 더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2021년 1월 1일 날 입사해서 2022년 3월 30일 날 그만뒀다. 그러면 약 1.25년 정도 근무한 거거든요. 그러면 1.25년 곱하기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하루치 10만 얼마 나오죠. 그 다음에 30일 이렇게 하면 계산이 됩니다. 복잡하네요. 복잡하죠. 예. 그래서 저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시면 뜹니다. 예. 거기서 내가 언제 입사했고 언제 퇴사했고 연차이가 얼마 받았고 다 기입을 하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조금 복잡하지만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씩 준다. 네. 1년 3개월 일했다면 1.25년에 대해 30일치 돈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그쵸. 되겠네요. 네. 그럼 아까 질문한 거 DB형은 뭐고 DC형은 뭐죠? 일단은 퇴직금 제도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게 문제냐면 병원에서는 예를 들면 진쌤이 갑자기 그만둔대요. 3년 동안 일했는데 네네. 병원 입장에서는 3년짜리 퇴직금 목돈이 확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담스럽죠. 근데 진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이 병원이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퇴직금 못 받을 수도 있잖아. 네.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라고 들어와요.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 매월 혹은 매년 납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B형이라고 해서 받는 금액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용어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라고 합니다. 네. 이 경우는 아까 전에 퇴직금 계산 방법과 똑같아요. 1년 일할 때마다 30일치 급여.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DC형이란 게 뭐냐면 확정기여형입니다. 내가 매월 받는 혹은 매년 받는 퇴직금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년에 연봉의 12분의 1씩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회사에서. 운영은 누가 하냐면 제가 하면 됩니다. 내가 중국 펀드에 투자하겠다. 미국 펀드에 투자하겠다. 아니면 그냥 뭐 적금에 투자하겠다. 이거는 모두 다 내 선택인 거죠. 그럼 DB형은 퇴직금이랑 똑같은 거고 DC형은 연봉의 12분의 1이 통장으로 들어오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맞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 거죠? 매년 연봉 상승액이 높다면 DB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DC형은 매년 12분의 1이고요. DB형은 퇴직 시에 3개월치 평균 임금 계산해서 네.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년차 월급 200만 원, 네. 2년차 250만 원, 3년차 300만 원이에요. 이분이 예를 들면 3월 달에 그만뒀다고 봅시다. 계산해 볼게요. 네. 평균 임금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직전 3개월치 월급이잖아요. 예를 네. 들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나누기 90 하면 한 10만 원 나옵니다. 10만 원 곱하기 30일치 곱하기 3년 9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쵸. 예. 근데 DC형을 보면 매년 12분의 1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200만 원 1년차 200만 원, 넣고 2년차 250만 원 넣고 3년차 300만 원 넣으면 750만 계산해 보면 원에? 750만 원. 차이가 많이 나네. 많이 나죠. 150만 원 차이 나네요. 그죠. 그렇군요. 그러면 DB형이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유리한 경우가 종종 많은데요. 다만 DC형이 좋은 경우 언제냐면 급여 상승액이 적은 경우,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은 경우, 내가 운용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DC형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주식이 난리잖아요. 난리죠. 올해 주식이 난리였는데 코스피가 작년에는 예를 들면 2,000선이 붕괴됐었대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3,000선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때 코스피에 엄청 투자해놨어요. DC형 퇴직연금 가지고. 근데 3,000원 올랐네? 그러면 내 퇴직금 수익이 높아졌겠죠. 늘어난 거죠.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내가 운용 실적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관심 없으면 사실 안 보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DB형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 그 정도까지 잘못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오케이. 이해했고요. 그러면 DC형으로 할지 DB형으로 할지 결정은 누가 하나요? 우리 병원 원장 선생님?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혹은 운용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이 있다. 과반수 네. 노조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노동조합 위원장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없다라고 하면 과반수 노동자들이 같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잘 될까요? 노동조합이 없다면 원장님이 그냥 DC형으로 하자, DB형으로 하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근데 원장님은 어떤 퇴직연금 제일 좋아할 것 같아요? 글쎄요. DB형은 퇴직금이랑 같으니까 아무래도 뭐 DC형을 더 그쵸. 좋아하실 것 같은데. 뭐 운용 실적 여부와 상관없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굳이 DB형, 그러니까 퇴직금을 하면 했지 DB형을 할 일은 없어요. 퇴직연금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그래서 DC형을 많이 가입합니다.
그래서 우리 노동자들이 좀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쉽지 퇴직연금에 않네요. 대해서 내 퇴직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좀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한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가 유리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쵸. 조건이 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임과 함께 세 번째, 임금은 알고 일하자 편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 근무에 대한 급여, 포괄 임금 관련 내용, 그리고 퇴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분, 해고당할 때, 네. 계약기간 종료될 때, 혹은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네. 2019년에 그 권익위원회 영상을 보니까요. 실업급여 편이 제일 조회수가 높아요. 예, 맞아요. 저희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다음 시간 영상 조회수를 기대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노동권에 대해서 침해당하고 있다, 임금을 적게 받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화면에 있는 연락처를 꼭 캡처해 놓으셨다가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